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의 초단원 첫 번째인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자료의 유형 중에서도요, 자료와 정보를 일단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자료는 관찰이나 측정 또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값을 말합니다. 정보는 이것의 자료를 목적에 맞도록 유용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압, 습도, 풍향, 기온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처리하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자료는 일기도 및 일기예보 등의 정보로 생성이 되고요. 이러한 정보는 전달하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제공해 후 필요한 사람에게 활용이 됩니다. 또한 일기예보 등의 정보는 우산 생산량, 옷차림, 김장 시기, 농장 시기 등을 결정하는 자료로 재사용이 되는데요. 이처럼 자료와 정보는 활용하는 사람과 용도, 방법 등에 따라 자료도 되고 정보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보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같은 내용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했죠. 뭐 그림을 그리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원숭이의 모습을 흉내낸다든지 원숭이라는 문자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형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사용 목적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한 유형으로 표현을 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5가지, 정보의 다양한 표현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단 그렇죠. 수치 정보, 그림 정보, 그리고 소리 정보, 동영상 정보, 문자 정보 이런 것이 있겠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는 소리, 빛, 온도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값을 유한한 개수의 숫자나 문자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값은 연속된 값의 사이, 즉 눈금과 눈금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지털은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근상값을 나타내지만 누구나 똑같이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되는 일정한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변형될 우려가 적고 편집 및 가공이 쉬우며 저장도 쉽습니다. 또한 정보 기기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데도 편리하게 되겠죠? 다음은 디지털 정보의 표현입니다. 컴퓨터는 생활 속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진수, 즉 0과 1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변환을 해서 디지털 정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의 0과 전기가 흐른다는 뜻의 1, 이 2가지 신호만을 인식하는 디지털 장치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진수로 표현합니다. 이진수라는 것이 0과 1이라고 했어요. 자,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최소 단위,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로 우리는 비트라고 하고, 비트는 0과 1로 나타낸 이진수 한 자릿수를 말하며 이것의 2가지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2가지 정보를 나타내는 비트를 8개로 묶어서 8비트로 나타내요. 이것을 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문자 표현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1바이트는 계속 말했습니다. 2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8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렇죠.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피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자, 이 큐비트와 이제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손가락 생각해 보았죠? 자, 2개의 정보를 나타내는 하나의 1비트를 우리는 손가락 하나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손가락은 총 10개가 있기 때문에 이에 10제곱을 하여서 우리는 102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료 처리 단위를 조사하였는데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렇게 해서 바이트는 B,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는 KB, 메가바이트는 MB, 기가바이트는 GB, 텔라바이트는 TB가 됩니다. 따라서 바이트는 1바이트, 그리고 킬로바이트는 2의 10바이트, 그리고 메가바이트는 2의 10바이트에 2의 10승이니까 2의 10제곱이니까 2의 40바이트, 그리고 기가바이트는 2의 10제곱에 그러니까 메가바이트가 2의 20바이트인 메가바이트가 2의 10바이트 있다는 것이니까 2의 30바이트가 되겠고, 마지막 테라바이트는 2의 30바이트인 그 기가바이트가 2의 10바이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2의 40바이트다라고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자료의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문자 정보의 표현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똑같이 대입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문자 코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컴퓨터한테 약속된 코드 값으로 기억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아스키 코드는 뭐가 있었나요? 미국 표준회 협회에서 총 7비트로 만든 겁니다. 영문의 대소문자나 0에서 9, 특수기호 등 7개의 비트, 7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오류를 검사하거나 표현하는 문자를 확장하기 위하여 1비트를 추가하여 8비트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는 글자 수가 많은 한글이나 한문의 문자를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큐피드, 유니코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유니코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드 변환 방법이 필요한데, 이 유니코드는 문자 하나하나에 부여되는 값을 모두 통일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언어와 전 세계의 특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코드입니다. 처음에는 16비트로 구성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화소와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이 그림 정보라는 것을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따가 보실 거지만 다른 것도 있었어요. 벡터 방식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요한 것은 비트맵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그림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최소 단위인 화소나 픽셀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상도는 그림이나 사진의 정밀도를 표현하는 단위인데요. 그림 전체의 픽셀 수가 해상도를 표현하니까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줘야겠죠. 자, 다음은 색상의 표현입니다. 색상의 표현은 1비트, 8비트, 24비트로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요. 1비트는 검정과 하양, 그리고 8비트는 검정과 하양 그 사이의 색을 단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24비트는 빨강, 녹색, 파랑, 우리 색의 3원색을 쓸 수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색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 정보는 10진법과 2진법이 있어서 249와 1101 이것을 13으로 바꾸는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10진법을 이용한 표현한 수를 10진수라고 했고, 2진법을 이용해서 표현한 수를 2진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진법은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값이 10배씩 커지는 수의 표시법이며, 2진법은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값이 2배씩 커지는 수의 표시법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빠르게 8분 만에 2단원의 소단원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요,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자료와 정보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이제 어려운 내용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기억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전에 있던 강의를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